저는 일단 소송을 권하진 않죠. 못 받으시는 경우 어차피 해도 안 된다. 그러시면 그런데 이제 착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대행사는 사실 없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회사 자체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자, 집실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지역주택조합의 폐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폐해를 막으려면 좀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김예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약간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야, 이렇게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구나 분노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피해 막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친절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라고 하죠. 자, 이게 지역주택조합 폐해의 근원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옳은 의견인가요? 기사만 찾아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뭐 그 공급 횡령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조합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내가 납부한 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다, 뭐 땅을 사고 뭐 건축 자재를 사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계약금은 거의 다 업무 대행사의 용역비로 가는 거죠. 실제로 거기로 돈이 이제 많이 흘러간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용역비로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막상 사업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럼 또 추가 분담금 걷게 되고 뭐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건데요. 네, 맞아요. 계약서상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내가 아파트를 받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뭐 추가 분담금 발생 안 한다 설명은 이렇게 하죠. 가입계약 체결하실 때. 근데 아주 작게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추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두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0% 발생한다고 보셔야죠. 이게 제가 꼼꼼하게 읽어도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조합원 가입 계약서가 보통은 4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글씨가 작아요. 눈 나쁘신 분은 좀 보기도 힘들 정도로 현미경으로 봐야 될 네. 정도죠. 그 내용도 아주 조합에게 유리하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지역주택조합인 걸 알 수 있는 한 방의 방법 그런 게 없을까요? 계약서 제목만 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은 조합원 가입 계약서예요. 그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서라든가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조합원 가입 계약서로 돼 있고, 목적 1조만 읽어보시더라도 무슨 지역주택조합 뭐 가칭이죠. 보통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모집하니까 그렇게 거기에 가입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죠. 뭐 그런 거네요. 뭐 이게 뭐 지하철역 가다 보면 갑자기 어머님들이 손을 잡잖아요. 보고 가시라고. 그리고 역세권 서울인데 뭐 되게 싼 평당 얼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다 보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알았어요. 인지를 했는데 탈퇴가 주택법 개정으로 가능은 하잖아요. 네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이 이제 공동 사업주가 돼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명, 두 명 이제 빠져나가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조합 규약에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높은 추가 분담금 부담하시면서 사업이 뭐 진행도 안 되는데 끌려가시는 분들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택법 개정한 거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고 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게끔 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때는 가입계약 체결하고 한 2, 3년 흐른 후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탈퇴하실 분들은 사실 가입계약 자체를 체결을 안 하셨겠죠. 그렇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 외에도 약간 주택법 개정할 때 조합원 모집할 때 신고해야 네, 되는 맞아요. 것도 추가됐잖아요.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됐을 조항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임의로 막 가입을 시켰던 거죠. 그동안 추가 모집 마음대로 하고 납입금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안 하고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모집할 때 신고하고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긴 한 거죠. 대행사 입장에서는 진짜 노다지네요. 그렇죠. 탈퇴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조합에 너무나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한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법원으로 갔을 때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계약 자체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돌려받기 어려우시죠. 이렇게 피해를 주장하시면서 이제 변호사님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많으신데 계약서 자체나 뭐 규약이나 이런 게 너무 불리하게 돼 있어서 소송을 해서 찾아드릴 수 있는 사례가 많지는 않죠. 다 받긴 좀 어렵고 보통은 용역비 떼고 받으시는 사례가 그래도 3분의 2 정도? 그리고 아예 못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저는 일단 소송을 권하진 않죠. 못 받으시는 경우 어차피 해도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어차피 신경 쓰기 싫다 탈퇴만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너무 지겨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 같은 돈, 그리고 이게 문제가 탈퇴가 안 되면 계속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분담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안 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 채무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퇴라도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소위 말해 주식하면서 물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게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혹시라도 지어질까 싶어서 그냥 계속 유지를 하시는데 이제 돈을 또 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이걸 어떻게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리고 계약을 다시 작성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시공사가 바뀌거나 했을 때 조건이 바뀌어서 그럼 이걸 다시 작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는 거죠. 진짜 처음에 발 잘못 들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을 수 네, 있네요. 맞아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주가 많은 조합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맞는데 맞는 설명인가요?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주가 많으면 이제 알박기를 하는 지주가 이제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기관이 크게 땅을 갖고 있는 경우라던가 한 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라던가 이런 데가 좀 사업이 쉽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된 데밖에 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트리마저도 원래 지역주택조합이었다가 뭐 맞아요. 여러 번 무산되려고 했다가 결국 두산중공업이 지은 거고 네. 흑석동에도 지역주택조합 잘 된 데가 네. 있잖아요. 이런 데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서울은 그래도 이제 집값이 높잖아요. 많이 잘 오르고 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꽤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분양 금액에서 무조건 추가 분담금은 대부분 발생하긴 하죠. 근데 이제 지방일수록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공사가 네. 갑자기 뭐 소위 하이브리드로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죠. 많아요. 처음에 이제 내가 1군 시공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시공사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로 그럼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법원에선 인정 안 해줘요. 그 빼곡한 계약서 안에는 시공사가 변경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는. 네, 그래서 뭐든지 이제 다 또 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서에 없는 게 없네요. 네.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속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가장 크죠. 처음에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게 똑같이 그냥 아파트 분양 계약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시는 경우인 거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줍줄 때 미친 듯이 청약하는 거라 네, 맞아요.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싼 값에 또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게 크죠. 역시 하나의 방법으로 착공 직후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설명인가요? 세모? 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착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조합원들도 부담이 돼서 원활하게 안 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지급을 못 하니까 또 그냥 멈춰버리고 공사가 이런 사례들도 꽤 많이 봤어요. 착공한 다음에 공사가 멈추기도 해요?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주변 아파트보다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3억에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추가 분담금 2억이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합에 또 남아있는 돈이 없으니까 조합원들한테 또 추가 분담금 걷어야 된다고 하면 안 내잖아요. 그럼 또 이제 공사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총체적인 문제네. 뭐 물론 이제 집값이 이제 뭐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데는 공사가 착공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위험도는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그렇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그렇죠. 사업 승인만 나고 들어가시면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사업 승인에서 대부분 자초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95%라는 허들이 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망 역할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착공 이후에 안 지어진다는 건 조금 약간 신기하긴 하네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난감하시죠?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 조합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조합 설립 인가는 대부분 많이 받아요.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인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애매한 시기에 있으면 결국에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탈퇴나 돈을 돌려받거나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멈춰버리는 거죠. 그쵸, 사업 그쵸, 그런 자체가.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안심보장 증서가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신 거죠? 있지만 실익이 없다는 거죠. 있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 막상 돌려받으려고 하면 활용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면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가입하는데 내년 몇 월 며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돌려받는다라던가 그렇게 하면 효력이 있겠죠. 그 실익도 있고. 근데 실제 그렇게 써주질 않죠.
떼우기용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현혹하는 거죠.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토지 확보 안 됐을까봐.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거 했는데 사업 안 갈까봐. 그리고 걱정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하는 거죠. 녹취는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고지해야 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게 녹취를 네. 하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때는. 넣으면 좋을 만한 특약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특약 넣으면 제일 좋죠. 정확하게 뭐 언제까지 뭐가 안 되면은 네. 돈을 돌려준다거나 뭐 그런 특약 넣으시면 좋은데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게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이게 아예 조합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네네네. 없거든요. 좀 불확실한 면이 있고 도장을 또 이제 누구 걸 받아야 되냐. 왜냐하면 대부분 분양 업무는 업무대행사에서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특약을 작성하더라도 업무대행사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받으실 때 뭐 추진위원회랑 같이 이제 받으신다거나 도장을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행사는 사실 네. 없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해산하는 네, 거예요, 없어져 그다음에? 버려요. 회사 자체가. 그리고 거기 아. 보시면 분양 이거 모집하시는 분들도 다 가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명이라고요? 네, 명함이나 이런 거 네. 받긴 받는데 그 전화번호 없는 번호고 이름도 알 수 없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거 모집하시는 분이 항상 하는 말이 나도 가입했다. 내 주변도 다 맞아요. 가입했다. 네,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조합원 명부 보면 없어요. 다른 지역주택조합 가서 또 하시고 네, 다른 이름으로. 따방이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 사업이 너무 안 가면은 네. 조합에서도 조합 임원도 그냥 다 사퇴해 버려요. 그러면 조합도 그냥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그냥 유령 조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없고 사업을 할 주체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다르죠. 네. 이분들도 당연히 이제 네. 형법에 따라서 처벌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처럼 관할 관청에서 뭐 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네. 조합원들이 이제 뭐 네. 계속 관여를 해서 뭐 뭐든지 총회를 거쳐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막장이네. 아, 얘네, 근데 근데 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최근에 어. 좀 이제 많이 생겼고 그렇기는 한데 물론 지어지는 경우들은 진짜 양심적인 수준인 거니까. 근데 지어지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생기죠. 네, 지어지더라도. 여러분 그냥 청약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아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떤 원리로 지어지게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좀 아시고 나면 피해가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긴 시간 오늘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